노다지 썰전, RNA 간섭 기술, 그러니까 이 sRNA를 기반으로 신약을 만드는 바이오 기업이죠. 올릭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요즘 정말 뜨겁습니다. 특히 작년에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뷰티 기업 로레알하고 연달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대규모 계약들이 과연 올릭스를 차세대 바이오 리더로 이끌 확실한 신호탄일까? 아니면 아직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희망에 불과한가? 저는 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올릭스가 가진 독보적인 플랫폼 기술력 그리고 빅파마들의 선택은 이미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의견에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물론 계약 규모나 파트너의 이름값은 정말 화려하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신약 개발이라는 그 본질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임상 성공이라는 아주 높은 어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축배를 들기엔 너무 이르고 아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이전 계약입니다. MASH, 그러니까 지방간염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무려 6억 3,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8,500억 원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었어요. 계약 규모는 정말 대단하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그 후보 물질, OLX702A는 이제 겨우 호주에서 임상일상을 진행 중인 아주 초기 단계의 약물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점이 오히려 더 대단한 것 아닐까요? 보통 이런 빅딜은 임상 2상이나 3상에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확인된 후에 이루어지는데 이제 막 1상을 시작한 단계에서 이런 계약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릴리가 올릭스의 기술 자체를 높이 평가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와 신약 성공이 보장된다는 건 제 생각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사실상 신약 개발의 성패를 가르는 진짜 무대는 임상 2상부터인데 그 모든 과정은 이제 파트너사인 릴리가 주도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릴리가 진행하는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8,500억이라는 숫자는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는 돈이에요. 물론 신약 개발에 100%는 없겠죠. 하지만 릴리가 왜 이 시점에서 베팅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MASH와 비만 치료제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인데 왜 하필 올릭스였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사였던 노보노디스크가 올릭스와 동일한 타겟, 즉 MARC1이라는 유전자를 겨냥한 파이프라인 개발을 중단해버렸기 때문이죠. 그게 올릭스에게는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이 된 셈이군요. 네, 그렇죠. 반사이익을 넘어서 기술적 우위를 증명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공개된 동물 실험 데이터를 보면 올릭스의 기술은 경쟁사보다 훨씬 적은 투여량으로도 동일한 유전자 억제 효과를 냈어요. 심지어 한 번 투여로 효과가 10개월 이상 지속되는 롱액팅 특성까지 보여줬습니다. 더 자주, 더 많이 투여해야 하는 약과 1년에 한두 번만 맞아도 되는 약, 제약사 입장에서 무엇이 더 매력적이겠어요? 동물 실험 데이터가 좋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제가 가진 가장 큰 우려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인체 대상 임상 1상 데이터는 릴리와의 계약을 이유로 현재 비공개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동물에게서 나타난 놀라운 효과가 사람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신약 개발에서는 정말 비일비재하잖아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한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 점을 파고들면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이 나옵니다. 메세 시장도 중요하지만 릴리가 진짜 노리는 건 어쩌면 비만 시장일 수 있다는 분석이죠. 기존 비만 치료제의 대세가 GLP-1 계열 약물인데 이건 뇌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위고비나 젯바운드 같은 약들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릭스의 약물은 간에서 지방 생성을 막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동물 실험에서 기존 GLP-1 약물과 올릭스의 OLX702A를 함께 투여했더니 체중 감소와 복부둘레 감소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건 릴리가 이 약을 단순히 메스 치료제를 넘어 자신들이 장악한 비만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혹은 강력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가설이네요. 그 시너지가 사실로 증명된다면 정말 엄청난 파급력이 있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동물 실험 데이터에 기반한 최상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저는 릴리가 성공을 확신하고 모든 걸 걸었다기보다는 수많은 유망 후보군 중 하나로 복권을 긁어본 것에 가깝다고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봐요. 성공하면 대박, 실패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라는 거죠. 8,500억 원짜리 복권이라기엔 규모가 너무 크지 않나요? 자,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올릭스는 릴리 계약 하나에만 의존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올릭스 2.0이라는 명확한 미래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로레알과의 파트너십입니다. 바로 그 로레알과의 계약이 제가 말하는 불확실성의 또 다른 예시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도 개발하는 파이프라인 정보도 전혀 공개되지 않은 그야말로 블랙박스 계약이잖아요. 그냥 함께 연구해보자는 수준인데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블랙박스라는 점이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로레알은 화장품 분야의 절대 강자지만 siRNA 같은 첨단 바이오 기술은 전무한 회사예요. 기술적으로 올릭스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공동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만 한다면 향후 대규모 기술 이전이나 상업화 계약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의약품을 넘어서서 탈모나 피부 노화 같은 미용 시장으로 플랫폼을 확장하는 첫 단추인 셈이죠.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적인 예측일 뿐 현재로서는 실체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다른 미래 전략인 CNS, 즉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은 더 큰 물음표를 던지게 해요. CNS 시장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처럼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질병들이 많아서 성공만 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신약 개발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죠. 가장 큰 난관이 바로 혈뇌 장벽, 영어로 BBB라고 하는데요. 뇌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튼튼한 방어벽이라서 대부분의 약물이 이걸 뚫고 뇌 안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올릭스는 BBB 셔틀 기술을 가진 외부 업체와 협력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죠. 직접 개발하는 리스크를 피하고 이미 검증된 최고의 기술을 가진 파트너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러 업체를 검토 중이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아직 확실한 약물 전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파트너와 손을 잡을지, 그 파트너의 셔틀 기술이 과연 올릭스의 siRNA라는 승객과 잘 맞을지 모든 것이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성공 가능성이 낮은 미래 계획을 근거로 현재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건 무리가 있죠. 그 미래 계획이 단순한 청사진이 아니라 올릭스의 플랫폼 기술이 가진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저는 듀얼 타겟 플랫폼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잠깐만요. 듀얼 타겟이라면 하나의 약물로 두 개의 목표 유전자를 동시에 공략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탈모를 일으키는 유전자 A와 B가 있다면 기존에는 A를 막는 약, B를 막는 약을 따로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듀얼 타겟 기술을 이용하면 하나의 약물로 A와 B를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거죠. 이건 siRNA 치료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입니다. 이미 비임상 데이터에서는 각각의 약물을 따로 투여했을 때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내는 걸로 확인됐고요. 아이디어 자체는 혁신적으로 들리네요. 하지만 하나의 유전자를 제대로 공략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두 개를 동시에 건드리는 건 위험성을 2배로 키우는 것 아닐까요? 인체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훨씬 커질 텐데요. 모든 신기술에는 그런 우려가 따르죠. 하지만 이건 특정 파이프라인 하나의 성공 여부를 넘어 올릭스의 플랫폼 자체가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 기술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우물을 팔 수 있는 장비를 가진 셈이죠.
그 듀얼 타겟 기술 역시 아직 비임상, 즉 동물 실험 단계의 기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개의 타겟을 동시에 조절해야 하므로 오히려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복잡한 기술에 대한 기대는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올릭스는 비대칭 siRNA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일라일릴리라는 글로벌 거인에게 임상 1상 단계에서 8,500억 원이라는 규모로 입증해냈습니다. 경쟁사의 이탈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했고 로레알 CNS 듀얼 타겟 플랫폼이라는 명확한 미래 로드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휴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와 전략에 기반한 현실적인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겠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뒤에는 임상 성공이라는 매우 높은 벽과 핵심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정보 비대칭이라는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시된 계획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에 가깝습니다. 지금 시장의 뜨거운 기대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불확실성의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올릭스가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이며 글로벌 시장에 주목을 받는 기업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신약이 탄생하기까지의 여정은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죠. 과연 올릭스는 이 험난한 임상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쳐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